투자의 외국심이 어디 있냐. 네. 뭐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의외로 내년 상반기가 빨리 떠버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사야지 라는 것보다는 적절한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양대산맥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는데 네. 혹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2차 전지에 있는 기업들이 네.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네네. 국내로 네. 봤을 때 거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세상은 뭐 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뭔가 이게 대장 먹는 회사예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뭐 아주 잘하긴 하는데 우리 기술이 뭔가 삼성 메모리 반도체처럼 독보적이다?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축구 유망주라도 이제 그렇죠. 네. 하다 보면 또 시련도 겪으면 그렇죠. 금방 또 이렇게 되기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시련도 겪어야 되고 뭔가 좀 더 단단함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책에서 그 연음 분리법 네네. 그거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지난번에 그 네. 운갈책방 출연하셔서 네네. 얘기하시다가 영감을 받으신 거라고. 아유, 근데- 책에 내 지분이 좀 있으시네요. 아, 근데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부분이 그때 예, 제가 그때 연음 분리법을 이제 책에서 봤던데 그 연음 분리법이라는 기술을 연산군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양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귀족이 아니었던 거죠. 한 명은 노비였어요. 네. 그 두 분이 이제 연음 분리법이라는 거를 이제 연은 이제 납하고 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 그 연금술처럼 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제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와서 한 게 이게 사치를 조장하니까 이걸 금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죠.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일본은 또 그 첨단 기술 가지고 오니까 원래 일본이 은을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은을 굉장히 수입하던 나라였고, 그리고 막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해가는 게 인삼하고 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해갔는데 우리나라 고급 기술자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또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일본 가서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은 채굴량이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어떤 그 기축통화가 은이었어요. 명나라 시대였으니까. 네. 명나라가 은전이었잖아요. 네. 그 기본 통화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달러를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그냥 일본에 준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그냥 해서 일본이 굉장히 부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때 나름의 어떤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또 기술을 계속해서 개량했겠죠. 거기서 조선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을 했잖아요. 한번 보니까 이 은이 많잖아요. 네. 이제 전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침략할 생각이 생긴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포르투갈 첨단 기술 사온 거죠. 조총이라는. 총기를 사와서 그걸 개량해서 돈이 많으니까. 임진왜란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술 하나 잘못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 연은 분리법이라는 그 기술을 반도체에 비유해도 딱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진짜 고급 엔지니어들이 정말 중국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넘어가 있고 연은 분리법처럼 이렇게 또 기술을 내주는 네. 그래서 정말 퇴직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아요. 네, 심지어 제일 심한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중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BOE라는 회사죠. 네. 거기는 임원회의를 한국어로 합니다. 네. 그 2차 전지도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국말로 한다고. 반도체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 정말 저도 아시는 분인데 정말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네. 하이닉스 쪽에 이제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중국 쪽 반도체에서 이제 뭐 그분 개인을 뭐 탓할 수는 없다고 없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분도 뭐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회사가 잘랐는데 어떻게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안 했던 거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안목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고급 기술들이 이제는 이 안보 차원이잖아요 기술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연금분리법처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의 교훈이 있었네요. 네, 정말 그럼요. 중요한 교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뭐 투자의 뭐 애국심이 어디 있냐. 네. 뭐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좀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제 예, 그거는 뭐 그분들 개인들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자기는 개인의 영달을 희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면 굳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수 대표님, 이 책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읽어보고 싶네요. 특히 네. 연금분리법에 저의 지분이 좀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혹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 외에 조금 또 얘기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애플과 테슬라의 경쟁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플과 테슬라가 뭔가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두뇌 칩이거든요. AI 칩이거든요. 그건 또 TSMC가 하느냐, 삼성 파운드리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의 경쟁 못지않게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거다. 그 삼성하고 테슬라하고 좀 네. 이렇게 협력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테슬라 AP, 자동차 AP를 삼성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파운드리는 삼성이 하고 있고요. 애플의 파운드리는 TSMC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테슬라 AP 차기 모델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일부 물량이 TSMC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도 잘 이제 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이 3나노 잘 성공해서 수율 잘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후공정, 후공정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 기술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점점 더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가 좀 생각났는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테슬라 폰 나올까요? 테슬라 폰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화는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자기는 트위터를 샀잖아요. 트위터도 플랫폼인데 이게 값 중에 값 애플한테 이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면 무조건 30% 네, 30%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세금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폰 만들 거야. 그래서 뭐 파이폰이라고 그러죠. 모델 P에다가 아이폰 해서 파이폰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세츄레이션 되고 있거든요. 네. 피크 아웃한 산업인데 여기서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애플은 연간 뭐 2억 대씩 만드는데 테슬라 만들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100만 대는 만들겠어요. 그러면 애플이 사는 부품이 만약에 뭐 100원이면 테슬라는 200원, 300원에 사야 되는데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는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네, 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으름장 놓으니까 팀쿡이 또 달래줬잖아요. 저기 본사로 불러가지고, 네. 트위터 광고 끄는 것도 또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트위터에 극우자들 있잖아요. 극우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 금지시켰는데 다 회복시켰죠. 다 일론 머스크가 다 풀어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쿡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불편함을 또 했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또 정치적인 이슈 쟁점화 해버렸어요. 막 공화당 의원들 끌고 와가지고 이걸 뭔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냐. 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도 막 가세해가지고 하니까 팀쿡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둘이 어깨 한번 토닥토닥하고 네. 그래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폰. 네. 대표님 아무튼 그 책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방송 이게 올라가고 나서 후에 또 네. 다시 한번 저도 정독하면서 네. 또 질문 드릴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지금 주식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90%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사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게 사람들의 휴먼 인덱스로서 활용하는 거죠. 내가
롱이나 숏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뭔가 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은 상자하고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상자하고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대다수가 쏠려있는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년 상반기가 빨리 떠버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사야지 라는 것보다는 적절한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주식 투자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상승장대 3,300까지 가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렇죠. 그 순간 분위기가 꺾이는지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식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죠.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 어차피 안 맞아요.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거 잘 안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자기가 정말 봤을 때 싸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또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가져가면서 10에서 20% 정도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좋게 보는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지금 상당히 싸고 네네. 많이 떨어졌고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영수 대표님의 최강의 반도체 투자 꼭 네. 한번 읽어보시고 초판에만 탑10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 그리고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